네,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궁금한 게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기장 출신인 정윤식 가톨릭 관동대 항공운항학과 교수와 전문가는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물론 아직까지는 추정의 영역입니다만 현재까지 사고의 1차 원인으로 조류 충돌, 버드 스트라이크 이게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종사들 저희가 취재를 좀 해보니까 사실 조류 충돌이라는 게 아주 막 그렇게 드문 상황은 아니라서 이 조류 충돌이 있으면 조종사들 다 매뉴얼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절차가 통상적으로 좀 어떻게 되는지가 좀 먼저 궁금합니다. 조류 충돌에 대한 절차는 예, 사실 어떤 이상이 발생된 상황에 대해서 처치하는 거지 예, 조류 충돌했다고 하는 절차는 사실 없습니다. 네, 조류 충돌해서 앞에 조종석에 맞아서 조종석이 금이 갔다든지 하면 그 대응, 엔진이 손상이 됐으면 손상에 대한 대응, 뭐 아니면 동체가 찌그러졌다든지 하면 그런 대응을 하는 거지. 예, 심지어는 조류 충돌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류 충돌을 했는지 모르고서 착륙해서 나중에 외부 점검할 때 부딪혔구나 예. 이렇게 아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새 종류가 뭐 이렇게 큰 새들이 우리나라에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엔진에 사실 들어가도 엔진 브레이드를 뭐 완전히 부셔서 엔진을 완전히 망가뜨린다든지 하는 일은 잘 발생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별로 조종사 입장에서는 조류 충돌이라는 자체의 대응 매뉴얼은 사실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조류 충돌로 인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상황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것이 조종사의 역할일 텐데 지금 제보 영상과 생존자 이야기에 따르면 새가 우측 날개 쪽으로 그쪽에 있는 엔진으로 빨려 들어가거나 부딪힌 것으로 추정이 되고 당시 뭐 시청자께서 제보한 영상 보면 그래서 불꽃이 튀고 연기가 나는 것도 영상으로 많이 확인이 됩니다. 이 상황이라면 지금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그래서 그 엔진이 멈췄을 것이다라고 추정하고 있는데 예. 항공기에는 어떤 반응이 일어나나요? 엔진이 예를 들어 오리나 기러기 정도가 부딪혔을 경우에는 예. 뭐 엔진이 완전히 멈추거나 화재로 이렇게 연결되지는 별로 않습니다. 예. 상당히 큰 새가 부딪힌다든지 아니면 비행기 속도가 굉장히 많았다든지 하는 상황인데요. 네. 지금 저때 속도는 한 150나트 근처이기 때문에 한 300km 이내의 속도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충격을 줬으리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근데 단지 그게 가운데 정도의 컴프레서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예. 실제적으로 부러진 게 계속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엔진 전체를 망가뜨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연소실까지 이제 구멍을 내서 그 연소실에 화염이 밖으로 빠진다는 일은 부인하는데요. 지금 제공해 주신 영상을 보면 사실은 저거는 조류 충돌에서도 저렇게 일어나고 또는 조류 충돌에서 엔진 브레이드가 손상을 입었을 때 엔진 추력을 증가시켰을 때 우리 컴프레서 스톨이라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예. 엔진 일종의 부조화 현상인데요. 그런 거 있을 때 저렇게 불꽃이 나타나는 현상도 같이 나기 때문에 저게 조류 충돌에 의해서 엔진이 완전히 손상된 것인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손상돼서 컴프레서 스톨에 의해서 저렇게 나타나는 건지는 명확치 않은데요. 어쨌든 조종사 보고는 먼저 조류 충돌 후에 네. 복행을 실시를 하고 복행을 실시하면 엔진을 거의 최대 출력까지 올립니다. 예. 그럼 최대 출력까지 올릴 때는 엔진이 조그만 손상이 있어도 더 과도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때 저런 현상이 일어났지 않나. 그러면서 또 하나는 실제 저렇게 엔진이 손상될 정도로 되고 타워나 우리 말한 비행 정보 시스템에서 예. 조류가 많다고 얘기됐던 정도면 사실 굉장히 많은 어쨌든 김포공항에도 막 수천 마리의 새들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한두 마리 정도 들어간 게 아니고 여러 마리가 들어가고 또는 반대쪽 좌측 엔진도 같이 흡입이 돼서 손상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예. 물론 촬영에 나오는 건 없지만요. 그러다 보니까 복행을 했지만 결국은 엔진은 손상이 되고 상승할 수 있는 추력을 얻지 못하고 그래서 조종사는 급히 원래 반대로 내리는 건 사실 절차에 굉장히 위배되는 건데 워낙 급할 때는 하긴 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내리겠다 얘기하고 타워에서는 활주로가 이제 누가 또 다른 비행기가 있거나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확인을 다 한 뒤에 내려도 된다 하는 사항이 된 거죠. 이미 비상선언을 했으니까요. 예. 그러면 예. 이 부분에서 랜딩 기어 부분을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예. 아까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보신 그 엔진 쪽 오른쪽 날개 엔진에서 연기가 나는 것은 조금 예. 더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예. 한다면 그럼 랜딩 기어 그러니까 즉 바퀴가 왜 못 내려왔는가? 예. 이건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이제 랜딩 기어는 기본적으로 랜딩 기어나 우리 고양역 장치, 프랩이라는 장치는 유압에 의해서 작동을 합니다.
근데 엔진이 하나 정도 완전히 고장이 나더라도 예. 반대쪽 엔진이 있기 때문에 유압이 정상적으로 제공이 돼서 어쨌든 랜딩 기어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만약에 두 엔진이 다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유압이 거의 제로 상태로 떨어지다 보면 실제 랜딩 기어를 작동할 수 있는 압력을 생성하지 못할 때 예. 그때 대비해서 랜딩 기어는 매뉴얼 익스텐션 수동으로 이 부조종사가 몸을 뒤로 돌려서 바닥에 있는 레버를 당겨서 약 30초 동안 기다리고 예. 그게 3개니까 3개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최소한 1분 3초에서 2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조종사가 비상 선포 후에 반대편 활주로까지 가서 도울 때까지 시간이 약 2분 2, 30초밖에 안 되고요. 예. 돌아서부터 추락할 때까지 3분이 안 걸립니다. 예. 즉 랜딩 기어를 내릴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매뉴얼 익스텐션을 매뉴얼로 내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고 예. 기장이 중지시키지 않았나. 예. 그리고 바로 동체 착륙으로 들어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더 납니다. 예,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활주로 길이가 더 길었다면 이런 많은 국민들의 아쉬움, 이런 여론이 있는데 그 부분은 활주로 길이 논란은 짧게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활주로가 2,800m와 737이 착륙할 때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약 1,500m에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단지 저때 접지한 지점이 중간을 지났기 때문에 아쉬운 거죠. 예. 길이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윤식 가톨릭 관동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님과 이야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